여기 기대하던 한국에 와서 설레하는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 무질서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목격했고 결국 한국처럼 줄 서는 법도 모르는 국가가 선진국일 리 없다며 실망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10분 뒤 한국인들의 비밀을 깨닫고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저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국가기에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던 나라였거든요. 일단 저와 한국과의 첫 인연은 바로 저희 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한국인 수진이었는데요. 그녀는 제가 속해 있는 투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며 찾아왔고 안 그래도 투우 동아리에는 여자가 저 포함 2명밖에 없었기에 저희 여자 부원들끼리는 꽤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수지는 투우 조령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소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착한 친구였는데요. 특히나 한국에도 스페인의 투우와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하길래 저희는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지 1년이 지나고 투우 동아리원인 저와 엘레나는 그렇게나 궁금했던 한국도 구경할 겸 옛 친구 수진도 볼 겸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한국의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의 규모는 스페인 공항의 거의 몇 배나 커 보일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거든요. 사실 저와 엘레나는 함께 해외 여러 나라를 가봤고 한 나라의 국력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대체로 공항의 첫인상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공항을 둘러보며 나라의 분위기를 미리 파악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은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등 없는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인천공항의 이러한 모습에 약간의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공항도 처음에는 고급 식당이나 디저트 카페들이 꽤나 즐비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 상주하는 노숙인들과 각종 범죄 조직원들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관광객들을 표적으로 삼아 연신 소매치기나 셋업 사기를 쳐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듯 공항에서부터 범죄 걱정을 해야 하는 스페인의 현실 때문에 스페인 공항에는 점점 빵조가리나 겨우 파는 허름한 식당밖에 남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인천공항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인천공항 귀퉁이에서만 해도 마드리드 전체에 있는 외제차들보다 더 많은 수의 외제차를 본 것 같았죠. 솔직히 스페인에도 쥐뿔도 없으면서 좋은 차를 사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은 전혀 허세를 부린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저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국가기에 이들에게는 외제차를 사는 것이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현대와 기아 브랜드의 종주국답게 현대 기아차를 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 보였는데요. 스페인에서는 현대와 기아차도 꽤나 고급차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차이기에 저는 한국의 이런 부유한 모습에 부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한국보다 부유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공항에서부터 이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뭔가 알 수 없는 위축감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첫 일주일 동안은 자유여행을 한 뒤 나머지 일주일 동안만 수진과 다니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첫 여행지인 부산으로 향하기 위해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은 나가야 기차역이 있을 거라는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기차역은 인천공항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인천공항은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택시와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는 셈이기에 저희는 한국의 교통 인프라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스페인이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이 몹시 열악해서 공항에조차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시골 지역에 산다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게 훨씬 힘들고 오래 걸릴 정도로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디에서 살던 기차 한 번이면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기에 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부산으로 가는 KTX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기차에 탑승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KTX에는 좌석 칸과는 별도의 칸에 짐칸이 따로 존재했는데 한국인들은 좌석 위에 짐칸에 들어가지 않는 큰 짐을 자신의 시야에서 보이지도 않는 별도의 짐칸에 보관하는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거의 주인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짐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희는 일동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자신의 좌석이 짐칸에 올려둔 짐은 물론이고 자신의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놔도 가방 안 물건이 털리는 게 현실인데요. 잠깐이라도 조는 사이 뒤나 옆에 앉은 사람이 가방을 찢고 내용물을 가져가는 건 이제 너무나도 흔한 수법이죠. 심지어 정차역에서 자신의 짐을 빼는 척하고 남의 짐을 가져가는 파렴치한도 상당히 많은데요. 따라서 스페인의 기차 안에서는 자신의 짐과 손목을 쇠사슬로 묶고 있는다거나 가방에 여러 겹의 천 커버를 씌우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은 자신이 있는 칸도 아닌 다른 칸에 짐을 방치하고도 무사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지 않아도 정직함을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KTX는 특실이 아닌 일반실임에도 콘센트가 제공되어 전기 충전을 할 수 있었고 간이 책상까지 제공되는 믿기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시설은 다른 유럽 기차들에서는 특실쯤은 되어야 제공해줄까 말까한 상황이기에 저희는 설마 다른 좌석에 앉은 건가 싶어 몇 번이고 좌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KTX의 놀라운 시설 덕분에 노트북을 사용하며 부산에서의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기차에서는 몇 시간이고 좌석에 앉아 있을 경우 최소한 바퀴벌레나 각종 벌레들, 심한 경우 쥐 몇 마리 정도는 꼭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스페인 열차 승무원의 제1의 임무는 고객 응대가 아닌 쥐를 잡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스페인의 기차 청결은 정말 심각할 정도죠. 하지만 어째서 한국 기차에서는 벌레는커녕 먼지 한 톨조차 볼 수 없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한국인 열차 승무원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이 기차에서는 쥐가 나타나지 않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승무원은 저를 마치 외계인 보듯 보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니 한국에서는 기차는커녕 기차역에서도 쥐를 볼 수 없다는 놀라운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청결과 인프라 수준은 스페인의 수준을 아득히 능가한 모양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산에 위치한 롯데월드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짐을 놓고 엘레나가 알아본 대로 버스를 타고 롯데월드로 향하기로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했는데 한국인들은 줄을 선 것도 그렇다고 안 선 것도 아닌 터무니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줄을 마치 토막난 것처럼 띄엄띄엄 서 있었고 저희는 그들이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줄을 선 것인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레나는 한국인들은 각기 다른 버스마다 줄을 구분해서 선 것 같다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고 그녀의 말은 확실히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선두에 있는 토막줄의 맨 뒤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줄을 잘못 선 거라면 분명 한국인들이 뒤에서 제지를 하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래도 엘레나가 생각한 방법이 맞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버스 정류장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대기하는 것이 무색하게도 곧바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죠. 그렇게 도착한 롯데월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롯데월드에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지만 질서만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또한 롯데월드에는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무료였다는 점도 신기했는데 보통 이런 놀이동산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겨냥해서 돈벌이로 이용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화장실은 전부 유료고 식수대는커녕 물 하나에 5,000원씩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놀이동산에서는 웬만한 편의시설은 전부 무료였고 물가도 놀이동산임을 고려하면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한국은 돈 앞에서 인간성을 포기하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려고 할 때 좀 전에 버스에서 봤던 형태의 줄이 또다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이러한 처음 보는 방식의 기묘한 줄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맨 앞 무리의 가장 뒤에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그 많은 한국인들 중에
저희에게 지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줄을 서서 롯데월드의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롯데월드의 줄은 엄청나게 기므로 하루 안에 모든 놀이기구를 타는 건 힘들 거라는 정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막상 경험해보니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그저 한국인들은 엄살이 심하구나 싶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수진과 만나기로 한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서울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수진의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동양인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더니 수진은 정말 옛날의 동안 얼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저희에게 서울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왔다며 저희를 인사동으로 데려갔고, 저희는 인사동의 모습에 깜짝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요즘 국제 관광의 대세는 완전히 유럽에서 한국 쪽으로 넘어갔는지 인사동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관광으로 유명한 스페인도 이 정도 관광객 비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어쩌면 한국은 여행지로서의 매력도 스페인을 압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은 한국의 고유한 멋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간에 노란머리의 외국인들 천지라니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했죠. 어쨌든 수진은 저희를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현지 맛집으로 데려갔고, 정말로 수진이 데려간 식당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 또한 저희가 부산에서 봤던 것처럼 토막줄을 서고 있었죠. 따라서 저와 엘레나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고민도 하지 않고 맨 앞 무리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나 감정 변화가 없는 수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못 볼 거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고양이만한 쥐를 봐도 멀쩡하던 수진이 그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건 난생 처음 봤고,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어디 아픈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수진은 저희 보고 지금껏 그런 식으로 새치기를 해왔던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식당 앞에 토막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각기 다른 식당의 줄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렬로 줄을 서지 않고 구태여 이런 황당한 방식의 줄을 설 이유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치기를 한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줄을 선 것뿐이라며 그간 저희가 겪은 일들을 말해줬는데요. 그랬더니 수지는 얼굴을 감싸지며 제발 그만하라고 비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민망해서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고 손사래를 쳐대며 이곳에서 줄을 일렬로 서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자 그녀는 이내 경악스러운 답변을 건넸죠. 얘들아,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서 줄을 일렬로 섰다간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말 거야. 너희가 봤던 토막줄은 전부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띄엄띄엄 줄을 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새치기 한 거고 말이야.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토막줄을 만들므로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효율적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였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남의 통행을 방해하던 말던 일단 새치기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이러한 배려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얌체같이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맹렬하게 항의하며 쫓아내버리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째서 새치기를 일삼았던 저희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걸까요? 롯데월드의 끝도 없이 긴 줄을 떠올려 보자면 그들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다렸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녀에게 물었고 그녀는 놀라운 말을 건네오더군요. 유럽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르거든. 한국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새치기가 어느 정도 용인되곤 해. 그래서 한국인들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거나 정말 급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지. 즉, 우리에게는 새치기를 당해서 줄이 한 칸 밀려났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황이 더 중요한 거야. 아마 너희가 봤던 한국인들은 딱 봐도 외국인인 너희들이 고의로 새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해가면서 너희를 배려해준 걸 거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진적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저희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줬다는 점은 눈물이 날 정도로 존경스러웠죠. 유럽이었다면 다른 보행자들이 길을 못 지나가든 말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사람과 딱 붙어서 줄을 섰을 것이고
노약자에게조차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에 한국인들이 더욱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한국 여행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선진적인 문화가 보급되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부터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본받고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에서부터 한국식 토막줄을 따라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줄서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호의를 빚진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배려와 관용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부터 이렇게 모범적으로 행동한다면 언젠간 스페인도 한국과 같은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줄서기 방식에 충격을 받았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